일단 시만텍 솔루션 이름이 시만텍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이게 브랜드 네임입니까? 뭡니까? 예, 제품 브랜드. 제품명.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겠네요. 예, 오래됐습니다. 네. 자, 구성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엔티바이러스, 파이어월, IPS, 네, 그다음에 호스트 인테그리티. 이건 뭔가요? 호스트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SNAC이라고 해서 낙장비에 있었습니다. 네네. 어플라이언스에서 인증 및 설치도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네. EOL 돼서 안 나오고요. 네. 그 안에서 일부 기능이 이제 무상으로 원래는 이게 벌써 서비스 차징됐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무상으로 들어와서 들어온 기능이고요. 간단 요약해서 말씀만 네네. 드려보면 어떤 소프트웨어 배포나 설정 같은 것들을 네. 단발성 배포하는 게 아니라 네. 주기적 체크를 통해서 적용되게끔 네네. 하는 어떤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 계통이 네네. 이번에 이게 원래는 옵션이었는데 네네. 기본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아진 거네요. 사용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7가지 것들을 하나 알아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먼저 자, 다계체 악성 차단 기술. 네, 여기서 오늘 특히 여기서 인사이트하고 네. 소나라고 돼 있는데요. 네네네.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요? 네. 네, 일단 인사이트랑 말 그대로 평판 기술이고 네. 옆에 소나라는 건 뭐 저희 내부 명칭입니다. 네. 예, 평판 기술, 네. 그다음에 행위 기반 탐지 기술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네. 이 앞단에 있는 이제 파이어리나 IPS, 안티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패턴, 네. 알려진 거에 대한 부분을 진단하는 기술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네. 우측의 두 가지 기술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 언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장표에서 보면 이제 이미 블랙리스트 네. 패턴 하는 거 네네. 그것이 이제 파이어월이나 엔티바이러스 이쪽이겠고, 네네. 네,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중간에 있는 네. 영역을 이제 뭔가 방지하기 위한 네네. 거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먼저 그 평판 탐지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식으로 이제 평판을 이제 뭐 일단 평판이 뭔가 이렇게 축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식으로 평판을 이제 모으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평판이라고 그러면 우리 쉽게 사람 평판 체크하듯이 네, 이게 괜찮은 파일이 뭐 파일 관점이라면 괜찮은 파일이냐 네. 나쁜 파일이냐 어떤 네네. 파일이냐는 관점이 있다는 쉽게 생각하시면 평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 로지컬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면 이제 시만텍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벤더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적으로 저희가 14개의 그러니까 악성 코드 리스폰스 대응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5개의 SOC 센터를 보안 관제 센터가 있고요. 14개라는 건 시마텍이 운영하는 데입니까? 그렇죠. 네, 네. 네네. 오케이. 그 안에서 이제 1억 4,400만 대 이상의 네. 엔드포인트, 말 그대로 이런 SEP, 노트도 저희 쪽이 일단 B2C 네네. 제품이기 때문에 네. 사용자 동의를 통해 얻은 그런 정보들,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뭐 웹이나 메일 게이트를 통해서 CNC 리스트나 어떻게 보면 메일 통해 첨부되는 파일들, 허니팟, 그다음에 보안 관자 등을 통해서 했던 정보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코어하는 MS나 어도비나 오라클 쪽에 어떤 추가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게 돼 있는데 네.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클라우드 쪽에다가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평판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치화돼 있어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분포도, 네. 생성 시기, 제조 일자, 뭐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머지합니다. 네. 분석해서 등급 수치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SEP라는 이 솔루션은 그 수치에 대한 부분은 1부터 9레벨까지 돼 있고 그 중에 디폴트는 5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치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가 우리 회사 정책이 보안 수준을 올릴 거야 한다면 평판 레벨을 올린다면 점수가 높은 것들.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클린한 파일 위주로 받을 거고. 9가 제일 좋은 겁니까? 1이 제일 나쁜 거고? 9가 제일 좋은 거고 네. 1이 제일 낮은 나쁜 거. 거입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31억 개 이상의 유형을 분석해 놓는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까 그 제품 이름이 시만텍 엔드포인트 SEP. 네네. SEP가 도입되면 네네. 이런 서비스를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네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서비스하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인사이트였고 아까 그 행위 기반 탐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도 좀 말씀 해 주시죠. 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언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네. 첫 번째 평판을 좀 말씀드렸고 네네. 이제 두 번째는 행위 기반 탐지 기술. 이 또한 언론 어떻게 대응하는 기술일 텐데 그 동안에 이제 상해 동의를 통해 얻었던 정보들과 네. 이제 글로벌적으로 받았던 악성 코드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 프로파일링을 진행합니다. 보통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네네. 행위란 게 뭡니까? 행위라는 게 여기서 행위라는 게. 예. 이런 식이겠죠.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 어떤 액티비티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예전부터 보게 되면 악성과 동작하기 위해서 윈도우 시스템 파일에 떨어뜨리고 뭐 런 값이 실행돼서 뭐 부팅할 때 동작하게 한다던가 매번 부팅할 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액티비티들 뭐 시스템 뭐 바탕 바로 가기나 이 하나하나의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포인트를 연관시켜서 하나의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런 패턴들 안에서 OS 영역 그리고 MS나 시만틱 코드 사인데 일단은 정의한 파일들 그리고 서드 파티에 인증된 기관에서 한 파일들을 제외하고서 추출한 이후에 이제 1,400여 개 정도의 프로파일링 집합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차단한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것은 그 언제부터 아까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엔티바이러스 쓰는 것도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평판 탐지라든지 요 이제 그 행위 기반 탐지 이거는 언제부터 쓰여진 지가 얼마나 됐나요? 서비스 한 지가 이 기술 관점에서 이 부분을 분석하고 어떤 이런 모델을 만들어 왔던 부분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07년도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그동안 이제 벌써 제 15년이니까 8년. 8년간 굉장히 많이 이것도 이제 축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되고 있겠네. 지금도 현재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2007년도부터 시작된 그것도 굉장히 큰 시만텍만의 노하우겠네요. 그게 핵심 기술을 보시면 되겠죠. 8년간에. 그러니까 기술이 당장 지금 바로 나온 거하고 8년 전부터 이거 시행된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설명드려 온 자리보다도 예전에는 이런 기술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보안적 위협 자체도 사실 크리티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점점 이제 언론 어택 관점으로 APT니 탈공격이 오다 보니까 이런 기술 자체 또 이런 스케일에 포함한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IPS 있잖아요. IPS는 우리가 보안 처음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좋아진 거랄까? 진화된 게 뭐 있나요? 어떤 사실 이 장표를 넣으면서도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화벽 기능도 있습니다만 뭐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근데 IPS 기능을 넣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안티바이러스 쪽에 기본 탑재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만 저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GEB 기술 때문에 저희가 넣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적으로 이제 어도비나 오라클이나 MS를 통해서 취약한 정보를 저희가 사전에 공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를 통해서 그걸 패턴에 반영해가지고 PC에 유입되기 이전에 먼저 차단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넣었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PC단에 일단 유입되기 이전에 어떤 구멍이 날 때 있다 치겠습니다. 그럼 그 구멍을 통해서 수십 개나 수백 개 이상의 악성과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구멍 하나를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악성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일 관점, 대응 관점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넣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전체 메커니즘을 재밌게 해하신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에서 내부 PC단에 악성 코드가 이제 들어와서 떨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어떤 기술로 대응하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계층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걸 좀 그림으로 좀 묘사한 부분이고요. 최초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 PC에 들어온다면 이제 들어온 최초 입장 PC단에 떨어지기 이전에 네트워크 레벨에서 차단한 기술이 먼저 동작하게 될 거고요. IPS로. 그 이후에 만약에 내부에 들어온다면 이제 패턴, 뭐 엔진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패턴 엔진을 통해서 진단하게 돼 있는 거죠. 저 안에는 이제 휴리스틱 기술. 이 휴리스틱 기술도 이제 모든 백신 회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휴리스틱이라는 부분은 최초의 샘플 하나 접수가 돼야 이제 이런 유사한 변종들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휴리스틱일 텐데요. 이런 걸 통해서 시그니처 기반, 패턴 기반으로 진단하는 게 두 번째 액티비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걸 통과할 경우 패턴이나 이런 시그니처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평판 기술을 통해서 한 번 더 필터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파일까지는 이제 알려진 거를 차단하는 거고요. 패턴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평판이 행위 갖고서 언노운을 이제 차단하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PC단에 시스템의 액티비티가 일어났을 때 어떤 파일이 동작했을 때 그런 행위를 보고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또 하나 들어가서 다계층으로 악성 코드가 들어온 것들을 네트워크부터 파일, 평판, 행위까지 해서 다단계로 다계층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그림으로 보여준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이번에 추가로 예전에는 옵션이었다가 이번 추가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크게 네 가지 기술을 대표적으로 넣었습니다만 네네. 원래 저 세 가지는 원래 있던 부분입니다. 디바이스 제어, 매체 제어, 애플리케이션 제어, 시스템에 대한 잠금, 락다운이라는 부분은 원래 있던 기능이었고요. 네. 호스트 무결성 이 부분은 원래 SNAC이라는 장비하고 호흡했을 때 동작하는 어떤 기능이었습니다. 네. 저 별도 서비스 차징이지만 동작하는 기능이었는데 네. 저희 쪽 내부 이제 마이너 버전 12.1.5라는 버전부터 저게 들어와서 현재 네. 쓸 수 있는 버전에서는 들어와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라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매체란 부분은 이제 사용에 대한 허용이냐 못하게 할 것이냐. 네네. 허용한다면 그는 읽기만 허용할 거냐, 쓰기까지 할 거냐, 네네. 그 로깅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네네. 통제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SB. 그렇죠. 예, USB, 그다음에 CD, DVD, 네. 그다음에 블루투스, 아. 스마트폰 통 요즘 많이 하시니까요. 아. 그런 것들이 이제 네. 하드웨어 장치 기반인 클래스 아이디와 개별 매체를 분류할 수 있는 디바이스 아이디 기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여기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네. 요즘 워낙 이제 요즘 뭐 BYOD니까 네네. 이런 것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최근에는. 네네. 네네. 자, 애플리케이션 쪽도 뭔가 이제 사용자마다 이런 것들을 그 갭조 집단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뭔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거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특정 파일이나 뭐 내용처럼 뭐 파일 폴더 레지스트리 같은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특정 중요한 파일에는 접근만 해야 돼. 변경 말 그대로 오케이. 예, 변조 같은 게 일어나면 안 돼. 네네. 하면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일반 기업에 많이 쓰시는 방식은 두 가지로부터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에 대한 패턴이 나오기 이전에 특정 악성 코드 프로세스 단위 동작을 실행 가능한 파일 동작이기 네네. 때문에 그거를 실행을 못하게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하기 위한 부분으로 쓰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네네.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회사의 상용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쓰는 상자 꼭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못 쓰게 해야 돼. 어차피 프로그램은 프로세스 동작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못 쓰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을 차단한다는 게 상당히 뭐 이게 뭐 도움이 되겠네, 진짜요. 그렇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렇겠네요. 내용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시스템 락다 화이트 리스트 기술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PC 환경보다는 네. 어떤 포스나 네. 어떤 뭐 키오스크, 보통 이제 무인 발권처럼 한정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변경이 거의 없는 시스템들의 타겟팅되는 기술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가된 프로세스를 정의한 이후에 이 프로세스에 다 동작을 못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 패턴에 기반하지 않고 정체에 기반해서 네.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술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호스트 무결성 관련된 부분은 어떤 우리 회사에 소프트웨어 배포할 일이 있으실 겁니다. 네. 배포는 어떤 설정 파일들, 네. 보안 정책 관점에서 이건 꼭 있어야 돼 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주기적 체크를 통해서 계속 실행을 시켜준다는 거죠.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보통 많이 쓰는 방식 자체가 뭐 여러 보안 모듈을 쓰신다는 거죠. 네네. 써야 되는데 이걸 뭔가 같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주기적으로 얘가 체크해서 뭐 레지스트리 용로나 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파일을 SSD에 써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체크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설치를 하게 해주고 서비스가 내려가 있다면 서비스 올려주는 역할 같은 것들을 네.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그러니까- 기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적인 이제 뭐 각 사용자들을 네네. 얘가 전체를 이거를 다 체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자동적으로 네네. 체크해주고 자동적으로 그걸 또 설치까지 해주는 기능도 있는 겁니까? 네, 여기? 그렇습니다. 네. 네.